검정치마의 나랑 아니면 이었습니다. 채팅창에 밀크티 마시면서 검정치마 들어서 좋다. 다이어트 중이라 닭가슴살만 먹어서 신경이 예민한데 정화된다. 요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밀크티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25살 때, 미술 막 하고 있었을 때, 벽화 작업 같은 거. 거기에 이제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아내가 19살이었는데, 자기는 대자와만 먹는다는 거예요. 대자와가 뭐냐면은 밀크티예요. 캔에 든. 저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도 맨날 대자와 먹었음. 나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왜 날 속였지? 왜 절 속였을까요? 요즘은 공차 이런 데 가면은 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펄을 씹으면서 또 깜빡이를 깜빡깜빡 하면서 머리에 항상 펄을 씹습니다. 그게 타피오카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제가 도대체 이게 뭔가. 무슨 감자같이 나무 뿌리 같은 거더라고요. 식물 뿌리를 갈아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돌돌 빚은 거더라고. 참 쫀득쫀득 맛있죠? 그래서 요즘엔 그거 없으면 오히려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심심해서. 다음 사연 하나 또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석사 선생님들, 대학원생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고 박사 입학을 앞두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너무 멍청해서 지도 교수님께 실망을 드릴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다른 동기들도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항상 지도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실력도 좋으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제가 상을 받아왔을 때는 주변 교수님들께 입이 마르도록 제 칭찬을 해주신 다정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수님의 지도 학생 중 공부에 뜻이 있는 건 저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수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게으르고 머리도 안 좋은 편이라 성적도 좋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아서 공부에 모든 걸 투자할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제가 성실하고 실력이 있는 학생이라며 우리 펄떡이밖에 없다고 항상 저를 칭찬하십니다. 지금은 석사인이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박사 과정이라면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잘 해낼 자신이 없어요. 다른 교수님의 지도 제자와 비교하면 제가 제일 떨어져 보여서 교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척하면서 잘 지내왔지만 언젠가 제가 그 기대감을 깨는 행동을 보여줄 텐데 그때가 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문제임을 알고 있지만 교수님께서 펄떡이는 걱정 없지 하실 때마다 속으로는 그 기대감이 너무 불안해요. 이것도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불안해하면서도 전혀 발전하고 있지 않은 제가 너무 한심하네요. 다 그렇지 않나? 모르겠네요. 언젠가는 실망을 시킬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 기대를 깰까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젠가 분명히 올 날이라고 해도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고, 예전에 어쿠스틱 라이프 그리시는 난다 작가님이 SNS에 쓴 글이었나? 어디에 만화에 쓴 글이었나? 아무튼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주변의 기대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과감히 실망시키고 내 갈 길 가자라는 글을 쓰신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공감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저도 신과 함께라는 만화를 그려서 되게 잘 됐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만화 이후로는 그다지 만화적인 성취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대가 되게 올라갔다는 걸 느꼈어요. 그 이후에 또 재밌는 신관계 같은 거 그리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거기에 부응하려고 그럼 나도 더 볼륨이 큰 만화를 그려야 되나? 그러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 뭔가. 그래서 그냥 더
군소 사이트에서 일부러 더 연재하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냥 과감히 실망시키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교수님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김현창의 언론이었습니다. 채팅창에 차라리 교수님이 기대감을 가져주시는 게 자극제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도교수가 제 졸업 논문에 도움은 하나도 안 주면서 되려 본인 이름으로 학회지에 올리려고만 해서 더 괴로웠어요. 라고. 아이고 참 그런 일이 있었군요. 힘내십시오. 좋은 교수님도 있고 나쁜 교수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한껏 복잡했다가 조금 얌전해진 그림 그리는 26이 된 청취자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25까지 누구를 좋아해 본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별 생각 없이 무난무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길거리 커플들의 애정 행각에도 부럽다는 생각 없이 당장 내가 이루고 싶은 작품 생각을 하며 지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2020년 연말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6이 된 지금은 멀리 떨어져 볼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미련이 너무 크게 남아 끙끙 앓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얌전해진 기분입니다. 그래도 같이 걸었던 길을 걷고 있으면 계속 그때가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아주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과정도 매우 서툴렀고 친해지기 위한 방법도 너무 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뇌절도 하고 했지만 어떤 계기로 다시 짧은 며칠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제가 타지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친해졌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되었고 거의 유일하다시피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콩깍지가 아주 제대로 쓰인 탓에 모든 것들이 이뻐 보였지만 그런 마음이 더 커지고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고백을 하지 않아서 더 멀어지지 않아 다행이라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좋아한다는 고백은 얼만큼 친해져야 할 수 있을까요? 글을 적고 있으니 또 감정이 일렁이네요. 펄디와 20대 중반이 많은 펄떡이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그런 거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옛날에 누가 얘기한 거였더라. 일본의 무슨 작가가 얘기한 건데 단 둘이서 밥을 3번 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가야 된대. 남녀가 3번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냥 거기까지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 몰라요 저도. 근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25가지 누구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타지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저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서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잘해보세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해보세요. 랜디 뉴먼의 명곡이죠. 토이스토리 OST의 You've Got a Friend이었습니다. 난 너의 좋은 친구야 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제가 선생님께 선생님 사연을 읽고 이게 진짜 우연이거든요. 선 긋는 노래라고 지금 채팅창에서 그러는데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순서대로 트는 건데 이게 항상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내는 화학작용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모르죠. 또 아무튼 제가 좀 불안하다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은 유일하다시피 사적으로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조금 불안했어요. 왜냐면은 유일한데 만약에 잘 안 됐어.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을 얼마나 흑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많이 좀 만나세요. 좀 가볍게라도.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쭈팔님 안녕하세요. 노잼 도시 대전에서 펄밤 잘 듣고 있는 직장인 펄떡입니다.
주펄님은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한 1년 전에 엉덩이 쪽에 뭔가 콩알만한 고름 같은 게 생겨가지고 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길래 그냥 낫겠지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득 이렇게 자꾸 고름이 생겼다 터졌다 반복하면 암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꺼무위키를 찾아보니 치루라는 질병과 동일한 증상이더라고요. 바로 근처의 항외과를 찾아갔습니다. 벽 쪽을 바라보고 새우 자세를 한 채로 선생님께서 그 부위를 진찰하시더니 치루가 맞다고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진료를 받을 때도 창피했지만 진짜 치욕은 수술을 받을 때더군요. 우선 엎드린 자세로 수술 침대에 누우면 꼬리뼈 쪽에 마취 주사를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몇 분 뒤에 간호사분들께서 마취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뾰족한 무언가로 수술 부위를 콕콕 찌르십니다. 저는 아직 마취가 덜 됐는지 움찔대면서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마취가 끝난 후에는 수술할 때 엉덩이를 쫙 벌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테이프로 엉덩이를 수술대와 붙여주셨습니다. 적나라하게 저의 은밀한 부분이 간호사분들과 의사 선생님께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안정제 같은 걸 놔주시고 저는 바로 기절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 수술은 끝나 있더군요. 수술이 끝나고 휠체어에 저를 태워서 병실까지 가주셨는데 휠체어에서 침대로 자리를 옮길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간호사분께서 다급히 잡아주셨는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 간호사분께서 저를 쉽게 못 일으켜 주시더군요. 겨우겨우 팔 힘으로 침대에 눕고 나니 현타가 몰려왔습니다. 엉덩이 뚫린 환자복 입고 엉덩이는 간호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다리 힘도 풀려서 몸도 못 가누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더군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몸은 회복이 많이 되었지만 수술 받을 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창피한 것을 보니 마음은 회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주펄님께서도 혹시 이런 창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 상태에서 선생님 같은 상태에서 사인해 준 적도 있어요. 너무 많죠. 대장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자 1화 들어갑니다. 그 네이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줘요. 근데 그 네이버 웹툰 작가들 대상으로 근데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은 무슨 코드 번호가 따로 부여가 돼 있나 봐요. 네이버 웹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건강검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방을 돌면서 이제 부위별로 검사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한 방이 10개다 싶으면은 한 7개 정도의 방에서 만화 잘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하면은 꽤 젊으시거든요. 젊은 그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특히 건강검진센터 쪽에는 젊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는데 뭐 안과나 뭐 청력 테스트, 뭐 시력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 뭐 즐겁게 얘기하고 나오죠. 근데 이제 보통 마지막이 이제 대장 내시경인데 이제 엉덩이 뚫린 옷을 입고 이제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약이 들어와요. 그 주사로 할 때도 있고 이제 뭐 이렇게 입에다 넣을 때도 있는데 저는 그 입에다 넣기 전에 입에 무슨 깍지 같은 거를 이제 끼우거든요. 못 다물게. 왜냐면 위 내시경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약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막 얘기하는 게 들리는 거야. 저분이 뭐 이말년 씨랑 뭐 하는 그분이야? 아니 나는 뭐 유튜브를 잘 안 보니까 신과 함께 막 얘기가 막 들려. 그래서 엉덩이 뚫려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이제 약을 넣어주시는 분이 왔어. 그분은 이제 젊은 남자 선생님인데 일단 저를 이름으로 안 불렀어요. 주펄님 이러더니 주펄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약 넣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몽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눈 뜨고 일어나니까 그 속이 쓰리고 똥꼬가 아프고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망치듯이 나오고 그런 적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또 요로결석 이런 것 때문에 응급실 가서 파쇄도 하고 막 몇 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요로결석 파쇄할 때 밑에 다 벗고 해요.
그거 다 여자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들어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뽀갠 다음에 또 이제 만화 잘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후배 만화를 그리고 싶어 하는 지망생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후로. 무조건 필명을 써라. 무조건 필명을 써라.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대장은 깨끗합니다. 타미야의 Officially Missing You 였습니다. 놀라운 사연이 있네요. 아까 전에 그 석사 이제 마무리하시고 박사 가시는데 사실 실력이 안 되는데 과도한 기대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하시다는 선생님, 펄떡이 선생님 계셨잖아요. 놀랍게도 이 사연을 잘 들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에서 대학원 생활 중인 펄떡이 올시다. 석사 과정 중 가면증후군, 즉 나는 자격이 없는데 운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속여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불안해하는 심리 때문에 우울증까지 심하게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되고 집중력도 사라져서 능률이 떨어져서일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1년 늦게 석사 학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석사 학위를 마무리하는 지금 밤마다 논문을 쓰면서 적적하고 외로울 수 있는 시간이 펄밤을 들으면서 어느새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사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펄님께 감사드리며 박사 과정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보셨죠? 들으셨죠? 다 그런가 봐요, 그냥. 네,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니고, 텍사스 선생님만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이 가면증후군이라고 하는구나. 서로 힘이 좀 되시길 바라고, 텍사스 펄떡이 선생님 너무 축하드리고, 박사 학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노래 하나 듣고요. 다음 사연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적절한 걸 찾지 못해서 계속 더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팅의 Englishman in 뉴욕이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FAQ를 해야겠군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자, 첫 번째입니다.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뭘 하고 계신가요? 담배를 피고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라서 담배는 피지 않고요. 노래가 나가는 동안에 다음에 읽을 사연들을 찾고 이게 추리입니다. 다음에 읽을 사연들을 보고 뭐 읽어야겠다, 읽지 말아야겠다 이런 판단도 하고 뭐 여기는 뭐 좀 줄여서 읽어야겠다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가 이제 모르는 노래일 때 어떤 가수인지 검색도 해보고 특히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를 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색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자주 묻는 질문. 저 사진은 합성이냐?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찍은 사진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저 사진의 정체는 제가 MBC의 잠깐만이라는 캠페인을 녹음하러 갔을 때 PD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마침 저 녹음실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하는 녹음실이어서 저 콘솔 앞에서 한번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PD님이 커다란 DSLR로 찍어주셔서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신 그런 고마운 사진입니다. 근데 왠지 윗머리 뭘 해도 베테랑 같음. 베테랑 같죠? 부러우면 밀든가.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이제 막 29이 된 직장인입니다. 정력이 강해 보인다고요? 어떻게 알았지? 자, 종사하고 있는 직업군이 창의력과 분석력을 다소 필요로 하는지라 하루하루 분석하고 생각하는 게 일인데요. 분석력은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 괜찮다고 자부합니다. 사실 분석이라는 건 어느 정도 노력하고 분야에 대해 노력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요즘 워낙 인터넷상에 정보가 많기도 하고요. 근데 제게 창의력이 좀 부족합니다. 아니, 왜 나한테 창의력을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펄님은 저랑 MBTI도 같고 만화가라는 직업이 창의력을 요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에
또한 쭈펄님 작품들을 재미있게 받기에 펄밤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Connecting the dots라든지 반대로 생각하라든지 동떨어진 개념을 연결해라라는 진부한 솔루션들을 많이 찾아봐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하자면 쭈펄님 작품 연재하실 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실 때 무엇을 하신지 궁금합니다. 요거는요. 사실 그 진부한 말들이 맞아요.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텍스트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계속 뭔가를 읽고 있거든요. 어디서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지식들이 좀 많이 생기고 퀴즈 대회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잡지식들이 서로 조합이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걸 써먹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조합이죠. 결국은 조합인데 조합이 되려면은 재료들이 좀 많아야죠. 그리고 이제 막힐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틀리게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쨌든 틀리게 알고 있든 간에 아무튼 알긴 안다는 거. 그리고 막힐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대놓고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만화 스토리 같은 거 막히면은 지금 요런 상황인데 요렇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어봅니다. 그냥 만화가한테도 물어보고 만화가 아닌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오히려 더 신선한 답변이 나올 때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만화가들한테 물어보면은 그 서로 만화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대잔치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좋아요. 그러면 왜냐면은 그 아무 말 대잔치 속에서 정답은 아닌데 어떤 실마리가 잡힐 때가 있어요. 그냥 막 웃다가 저거 이렇게 조금 해보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실마리가 잡힐 때가 있고 아예 안 나와도 좋아요. 왜냐면은 그런 헛소리들을 듣고 있다 보면은 이럴 시간에 빨리 내가 생각해내야겠다라는 그런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많이 얘기하고 물어보는 거. 왜냐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진짜 막 헛소리 하면서 그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잖아.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그냥 그런 거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거 참 좋다. 이 예린의 난 원래 이랬어요 였습니다. 예린 님들은 다 노래를 잘하는군요. 예린이 급해 봐봐 장기야. 죄송합니다. 아주 좋은 사연이 왔습니다. 그건 예림이죠 참. 안녕하세요 펄디. 항상 펄이 빛나는 밤을 챙겨 듣다가 저와 너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연이 올라와서 처음 사연을 써봅니다. 유튜브에 2021년 1월 22일 불란서 남친 편에 올라온 사연 중에 저만 누군가를 찾는 느낌이 듭니다로 시작하는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모임을 주선하는 일이 적어서 속이 상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한때 비슷한 고민을 했던 터라 이 사연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사연을 보낸 분도 저도 비유하자면 그 사연을 보낸 분처럼 저도 비유하자면 사람 만나는 것의 쿨타임이 짧은 편이거든요. 저도 대부분의 모임을 제가 주선하는 편이라 여기저기 약속을 잡다가도 때로는 내가 먼저 모이자고 말하지 않으면 이 모임이 유지가 될까? 라거나 내가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 모으는 것에 현타가 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만나고는 싶어도 소심해서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고 네가 너무 인싸여서 그래 하하하 하면서 넘기는 친구나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 것일 뿐 저의 인간적인 매력과는 무관한 취향의 문제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말에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제 고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다른 친구가 주선한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주선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아 모임을 별로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그 자리가 가장 즐거운 사람은 그 모임의 주선자가 아닐까? 자기가 보고 싶어서 사람들을 모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랐으니 제일 행복한 것은 주선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이전까지의 고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내가 제일 좋자고 하는 일인데 망설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뒤로는 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보고 싶을 때마다 친구들을 부릅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는 사람들 보는 것도 좀 뜸해졌지만 이게 지나가면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것 같아요. 저의 해답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졌던 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OST를 신청합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미드나잇 인 페리스에 수록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시두 이 불어 같은데 시두 아무튼 저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 미드나잇 인 파리스랑 미드나잇 인 로마 둘 다 그 좋아해요. 우디 앨런 감독님 영화를 엄청 잘 봤고, 특히 미드나잇 인 파리는 제가 파리 못 가봤는데 그 파리의 골목골목을 정말 예쁘게 잘 찍어가지고 너무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예요. 로마도 그렇고요. 아무튼 선생님 사연이 너무 좋네요. 진짜 그 주선자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거의 이거는 무슨 거의 법륜스님급의 어떤 역발상. 그 모이면 누가 좋은데? 그 모이면 누가 좋아요? 본인이 제일 좋다 이거야. 그럼 된 거 아니야. 법륜스님이야.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님. 작년부터 집에서 고양이 육아를 시작한 펄떡이입니다. 오, 집사님이시군요.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지어서 집 앞에 하우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고양이들이 좀 삽니다. 엄마께서 2, 3년 전쯤에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하우스에 있는 쥐 잡으라고 사료를 주고 이 구역 고양이로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베리인데 작년에 베리가 5마리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과정도 지켜봤는데 굉장히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부터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는 베리가 안쓰러워서 베리랑 제가 베리 새끼들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벌써 이 아이들이 10개월이 됐습니다. 이 자식들이 꼬맹이였을 때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눈 빨개지면 병원에서 약 사와서 넣어주기도 하고, 턱드름이 나면 뒷목에 약도 발라주고,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집도 만들어줬습니다. 고양이 육아 꽤 재밌더라고요. 아이들 크는 거 보는 재미가 큽니다. 지금은 베리를 제외하고 작년 베리 새끼, 그 전년도 새끼, 그 새끼의 새끼, 또 그 새끼의 새끼 등까지 해서 총 13마리가 하우스에서 삽니다. 집에 고양이가 너무 많아져서 몇 마리씩 중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베리는 작년에 중성화를 시켰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베리가 가끔이라도 집에 와서 사료만 먹고 갔으면 좋겠네요. 베리 새끼인 메리, 참고로 메리는 베리의 재작년 새끼입니다. 또 제가 많이 아끼는 괭이인데 이 자식이 다 컸다고 툭하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추운 겨울 하우스에나 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괭이 집사의 주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여름에 찍은 베리 가족 사진 첨부해드리고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해리, 체리, 제리, 테리, 베리, 메리, 맥이야. 아니 얘네들 이름 어떻게 다 외우는데? 해리, 체리, 제리, 테리, 베리, 메리, 맥이를 어떻게 외우는데요? 아, 근데 너무 얘네들 지금 그 햇빛 피해가지고 그늘에만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웃겨. 겨울에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을 찾고 싶으면 고양이를 풀어보세요. 그 녀석이 있는 곳이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여름엔 반대고요. 정말 얄미운 놈들이에요. 아, 잘 봤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진짜 귀엽다. 체리 표정 봐. 와, 왜. 베네딕트 컴버배치 닮았다는 그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진짜 좀 닮았네요, 뭔가. 그럼 오이로 바꾸죠, 이름. 고맙습니다.
또 노래를 하나 들을까요? 다음 곡은 알렉 벤자민의 My Mother's Eyes입니다. 알렉 벤자민의 My Mother's Eye였습니다. 오늘 엄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가 많았어요? 그랬나? 그랬나? 근데 놀랍게도 다음 곡도 엄마랑 관련이 돼 있는. 일단 사연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을 마지막 사연입니다. 펄하나 둘셋 주펄 화이팅. 저는 20대 펄떡이는 여자 한국인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사귀고 헤어진 지 석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의 이별이 아직은 힘들어 제 친구들에게도 저에게도 그 뜻을 간간히 표현합니다. 저도 그 친구와의 정이 많이 쌓였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듯 같은 이유로 이별하는 것이 두려워 다시 만나는 것이 망설여집니다. 헌데 제가 이별한 지 이틀 만에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를 예전부터 좋아했다고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매너도 좋으시고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도 고맙지만 그뿐이지 그것이 이성적인 감정으로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분께 저희 이런 감정을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은 석 달째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는 마이 웨이가 좋습니다. 말 그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분께 상처를 주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장은 아닙니다. 두 분께 저는 쥐 멋대로 살고 싶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고민인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킹 받으시라고 여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주팔. 아니 근데 누누이 얘기했는데 왜 그러죠? 누누이 얘기를 왜 하지? 거절을 너무 칼같이 안 한 거 아니에요? 뭔가? 여지를 준 건가? 왜 그러지? 단념을 할 텐데 완전히 딱 거절하면? 모르겠네요. 군대 갔다 오면 된다고요? 여자분이래요, 여자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뭐 이미 거절했다고 해서 뭐 상관없겠지만은 거절할 거라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 친절한 것이다. 어차피 거절할 것이라면. 저도 이걸 잘 못해가지고 안 할 건데도 계속 막 얘기 들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옛날에 무슨 막 텔레마케팅 이런 거 와도 얘기 다 듣고 안 한다 그랬어. 처음부터 그냥 안 받으면 되는데. 그럼 그 사람도 장사 못하고 안 좋잖아요. 아니 나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했어. 막 뭔가 설명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안 사요 하는 게 신뢰라고 생각이 돼서 못 끄는 건데 뒤늦게 이제 알게 됐죠. 안 살 거면 빨리 안 산다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 뭐 이쪽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펄떡이 선생님은 거절했다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뭐 선생님 뭐 지금 뭐 마이웨이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그분들한테는 뭐 좀 더 확실하게 fuck you를 날리는 것도 아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좀 세게 한번 말을 하시죠. 네. 한번 세게 말을 하시고 다음 곡은 자미로카이의 탈룰라인데요. 탈룰라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죠? 어떤 나쁜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거 사실 야, 그 음식 진짜 개 같은데?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거야? 그러면은, 개같이 맛있겠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였더라? 버러지. 누가 오므라이스 사진을 올렸는데, 뭐야, 이 버러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만든 오므라이스야? 그러니까, 이 버러지는 오므라이스 뭐냐고. 바로 이렇게 이 태세 전환.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부모님이나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을 때 하는 그런 태세 전환을 이제 탈룰라라고 하는데 그게 그 영화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자메이카에서 봅슬레이를 출전한 적이 있어요. 동계올림픽에. 근데 자메이카가 완전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쿨 러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봅슬레이 썰매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야 탈룰라 어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야 그거 무슨 창녀 이름 같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이름이야. 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탈룰라
탈룰라 라고 쓰이게 되었답니다. 혹시 그 어원을 모르시고 쓰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되게 좋고, 말 나온 김에 그 쿨러닝 주제가 한번 들을까요? 그거 진짜 상쾌하거든요? 한번 듣죠. 쿨러닝 주제곡이었습니다.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엄청 신나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아마 자주 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막 상쾌한 느낌을 줄 때 부금으로 아마 많이 쓰였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면은 다음에 이제 틀어드릴 곡이 자미로콰이의 탈룰라였기 때문입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자미로콰이의 탈룰라였습니다. 오늘 읽은 사연들은 어디 보자. 며칠째였더라? 그 사이에 창이 닫혀버려가지고 다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며칠자 사연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기다리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언제 나올지. 오늘 읽었던 사연들은요, 1월 24일 오전 7시까지는 다 읽었습니다. 신청곡은 아직도 작년 12월 28일 신청곡입니다. 많이 왔습니다. 진도 잘 빼고 있죠? 나중에 진도 다 따라잡으면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펄밤 안 하니까. 적당히 빼야 되는데.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아래쪽에 주소 있으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재밌는 일도 좋고, 우울한 일은 안 읽을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글을 걷다가 쓰면요, 읽든 안 읽든 간에 마음이 정리가 되니까 한번 써보시죠. 자, 마지막 곡은 이센스의 비행 들으시면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내일 또 기안84랑 침착맨님이랑 촬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봅시다.